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편 및 금융 상식을 강의할 고봉지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우편 금융 상식은 계리직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과목은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단순하지도 않죠. 이 과목은 그만큼 아주 세부적인 거죠. 바로 세부적이라 이거죠. 이 세부적이란 말은 상당히 기술적입니다. 기술적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공부하기 약간 난해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계리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우체국과 관련된 분야는 바로 숫자입니다. 돈이죠. 돈. 첫 번째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관련돼서 예금, 저축성, 예금, 보험 상품.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요. 나이.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이제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장 신경 써서 할 분야가 바로 이 분야죠.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주식과 관련된 부분 들어갔어요. 주식, 펀드,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것은 깊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바로 금융 상품과 관련돼서 자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깊게 물어보지 않고 그 용어 정도만 물어보는 겁니다. 용어.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면 안 되고 용어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보험이 있죠. 보험. 이 보험과 관련된 것. 보험 상품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하고 매치되는 거죠. 이렇게 매치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할 건가, 기간, 나이 이런 것들. 그럼 이 상품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이 보험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있죠. 알찬, 뭐 든든, 어깨동무, 그죠? 이런 거 실속, 그다음에 안전벨트, 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키워드. 반드시 키워드를 공부해야 돼요. 키워드를 머리글에 따서 바로 금액, 기간, 나이하고 결합해서 공부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암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암기. 이 암기는 머리 글자, 이걸 갖다 두 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두 문자를 갖다 통해서 할 겁니다. 그죠? 두 문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그 우리 계리직 과목에서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 약간 그 난해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쉽게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우편 사업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우편 서비스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과 관련돼서 국내 우편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우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래서 자, 계리직은 어떻게 해서 그 분야가 되냐면은 잘 보세요. 자, 먼저 우편이죠. 우편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국내 우편이 있습니다. 자, 국내 우편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우편이 있겠죠. EMS. 자, 국제 우편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금이 있어요. 예금편. 자, 예금편.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보험. 자, 보험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보험편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험에 관련된 분야가 많고, 그 다음에 주식 펀드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 그죠? 자, 예금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같은 것도 물어봐요. 여기는 이제 금융시장이 언급됩니다. 이 분야가 양이 좀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은 용어에서만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용어 정리만 잘 하면은 이런 부분은 무난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국내 우편하고 국제 우편은 쉽게 이제 정복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가장 쉬운 분야가 국내 국제 우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편지, 엽서 크기. 이제 이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 용량, 무게, 그죠? 무게 몇 그램이냐, 몇 킬로그램까지냐, 소포 같은 것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길이, 길이, 크기, 용량, 뭐 용적, 그다음 무게, 요 분야가 수험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야도 머리끼리 따가지고 공부하면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공부할 때 우리가 요령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머리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계리직 과목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아주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숫자 같은 거, 그다음 기호 같은 거, 용어 이런 형태로만 구성된 학문이기 때문에 큰 뭐 이론이 있거나 상당히 그 어려운 그 뭐죠 부분이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아주 그 좀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전문적인 용어도 없지는 않아요. 뭐 언더라이팅, 뭐 언더라이너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부해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용어를 갖다 물어본 분야는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용어를 물어봐요. 우리가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 그다음에 피보험자, 그다음에 보험자, 그다음에 보험계약자, 이런 거 다 구별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쉽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객관식 문제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만이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안다 해가지고 피해갈 학문은 아니다 이거죠. 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이게 있어요. 계리직이니까 당연히 뭐 쉽다라고 하겠지만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함정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함정을 내겠구나라고 알아야 되겠죠. 일자면은 우리가 우편이죠. 우편은 국가 사업이지 지방자치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편이기 때문에 이걸 관장하는 그 누가 있죠? 바로 과학기술부 장관이야. 과기부 장관, 줄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데 줄여서 제가 과기부 장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자, 얘 밑에 이제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정사업본부장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장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장 있겠지. 그러면 시험 문제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우체국장의 권한인지, 지방우정청장의 권한인지, 우정사업본부장의 권한인지, 아니면 과기부 장관의 권한인지 이것을 매번 헷갈리게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과기부 장관은 장관이야. 주로 전국적으로 하는 아주 그 전문적인 분야란 말이야. 우편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만 하는 거죠. 그리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정사업본부장의 권한으로 많이 봐요. 바로 전국적인 분야는 이거는 국가적인 권한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우정청장의 권한으로 많이 보는 겁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우정청장으로 보는 거고, 우체국장은 우체국에서 있는 아주 그죠, 그 관할이야 말, 관할, 우체국 관할. 이것은 바로 우체국장의 권한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이 분야를 제일 헷갈려. 시험 문제도 요것과 요것을 바꿔서 물어봐요. 요것도 요거 바꿔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기부 장관은 빼고, 이것은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적인 규모와 관련된 부분, 통일성을 요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장은 그 지방과 관련된 분야, 그죠?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장은 그 우체국과 관련된 그 관할이란 말이에요, 관할.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은 아마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매번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그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뭐냐 하면은 헌법이 최고 법이 된다 이 말이죠. 최고법이죠. 국가의 근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의 위계 질서를 본다면은 헌법이 최고법이다. 헌법은 이제 국민이 만든 거죠. 이건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국회의원이 벌 만들죠. 그러면은 법률이라고 얘기해요. 국회의원이 벌 만들면은. 그러니까 법으로 끝나면 전부 다 국회의원이 만든 거죠. 민법, 헌법.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거야.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민투표해야 되는 거니까. 헌법 빼고 민법, 형법, 상법, 그죠? 이것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라면, 국회가 만들면 법률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편법도 마찬가지야. 누가 만들었죠? 바로 국회의원이 만든 거라 이거지. 우편법. 우리는 이제 우편법이지. 우편법. 국회의원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우편법은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한테 맡겨요. 야, 내가 다 못 만드니까 전문적인 것은 니네가 만들어라고 위임을 해요. 행정부가 만들면은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 그죠? 국회의원이 위임을 해. 만들어라고.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돼. 위임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맡긴다. 행정부한테 맡기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맡기면은 대통령 만들어봐라면 대통령이 만들면은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로 시행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을 똑같은 말로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우편법 시행령 하면 대통령이 만든 거고, 우편법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야. 그럼 국무총리 네가 만들어라면 총리령이 되는 거고, 장관한테 만들라면은 부령이 되는 거죠. 법무부령, 행정안전부령, 과학기술부령, 그죠? 국방부령, 환경부령, 국토교통부령, 부령이죠. 장관. 그래서 총리령과 부령은 대통령보다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시행세칙이라고 그래요. 또는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규칙, 시행세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찬물도 우아래가 있지만 법도 우아래가 있는 거죠. 헌법, 법률, 명령. 자, 명령 밑에 뭐가 있습니까요? 조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들면 조례. 그죠? 창원시 의회 조례, 경상남도 의회 조례, 이렇게. 그럼 장이 만들면은 지방자치 장이 만들면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목포시장 규칙, 그죠? 구미시장 규칙, 서울시장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법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법규라고 그래요. 자치법규.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가 있는 거죠. 이게 법의 이제 위계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끝나면 당연히 장관이 만든 거죠. 그죠? 도로통법, 도로통법 시행령, 그다음에 도로통법 시행규칙. 갈수록 더 세부적이고 엄청나게 자세한 부분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도로통법 시행규칙은 우리가 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죠. 도로통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 거고, 도로통법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공부할 때 우편법이 나오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막 시행령, 뭐 시행규칙이 막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시행령보다 더 자세하게 만든 것이 시행규칙이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 다 똑같은데 이것은 대통령이 만들었구나. 이것은 장관이 만들었구나. 뭐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당연히 대통령령은 총리령이나 부령보다 세죠. 그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헌법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민투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최고법이죠. 헌법을 능가할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 자, 국회에서 통과하겠죠. 과반수로. 그러면 이제 꽝꽝꽝 때리면은 의결되면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죠.
법령 공포는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죠. 공포하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고, 조례 규칙은 이제 지방자치장이 이제 공포하는 거죠. 공포하면 그 지역 주민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제가 설명한 거죠. 강의하다 보면은 이렇게 법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저런 거구나라고 익혀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우편과 관련돼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편 요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 참고로 하나 알아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편 서비스, 그다음 우편 요금, 후불이냐, 별납이냐, 그죠? 10통 이상인 경우는 별납, 100통 이상인 경우를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후납도 가능하다 이거지. 뭐 이런 것들 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포가 어떤 거냐, 그다음에 등기가 어떤 거냐, 그다음에 언제 배달해야 되냐, 금액은 얼마냐,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사서함이라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서함, 그죠?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만든 사서함이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우편과 관련돼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EMS라고 했어요. 국제 특급 우편을 줄여서 영어로 EMS,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자, EMS를 많이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반드시 익혀 두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EMS.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인데, 이 예금편은 우체국 예금편이 있어요. 우체국 금융 상품이 많죠.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이 있어. 그럼 그 상품은 예금 상품도 있고 카드 상품도 있고 펀드도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예금 업무가 있겠죠. 예금할 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여러 가지 법도 있겠지. 이제 자금 세탁과 관련된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럼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법도 알아야 되겠고, 자, 금융 거래에 관련된 비밀 보장도 당연히 계리직과 관련돼서는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편,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체국에서도 금융 상품도 팔고 있듯이 우체국이 보험 상품도 파는 겁니다. 보험 상품도 파는데 보험 상품에서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 이거죠. 자, 우체국에서 이제 취급하는 보험이 이제 보장성 보험, 이거 다 종류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돼요. 종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 이거 종류 다 공부해야 되겠죠. 저축성 보험. 그다음에 예금, 그래서 연금이죠. 연금보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연금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 연금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 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관련돼서 이제 보험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법을 또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공부하면 우리 상법에 이제 보험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보험 계약과 관련된 것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생명보험, 그 다음에 보험 계약법이 있어요. 요 부분 꼭 나와요.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요걸 공부할 겁니다. 보험 계약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서 우체국 보험 상품이 있어요. 우체국 보험 상품. 그 다음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각종 세금, 세제죠. 그죠? 바로 이제 세제, 세제. 자, 이거 몇 프로가 이제 할인이 되냐 이거죠. 몇 퍼센트 할인되냐, 요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할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뭐 별표 중요도로 본다면은 별표 두 개, 그죠? 중요합니다. 다 나와요. 시험에 다 나오는데 좀 이제 난이도로 본다면은 요거 이제 3개 되는 거고, 요것은 이제 난이도가 이제 2개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험은 종류가 많을 뿐이지, 그죠? 이런 거 많아요. 그럼 요것을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돼요. 금액, 기간, 나이. 바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20문제가 출제된다 할 때 2문제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많이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주는 문제니까 쉽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보험편에서는 아마 너무나 양이 많고 세부적이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포기하는데 그럼 절대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리직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테크닉을 익히면은 쉽게 정답을 갖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마 이 계리직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막 합니다. 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계속 어렵기 때문에 요령껏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의 뭡니까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더라 라는 걸 미리 알고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풀어서 내년에는 이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출문제를 분석을 않고는 힘들죠. 작년에 나온 문제, 올해 나온 문제, 그러면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비교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런 지문은 이렇게 해서 함정을 내구나. 이런 지문은 또 이렇게 해서 함정 내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가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도 또 똑같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약간 말을 또 다른 쪽에서 약간 틀리게 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우편과 관련돼서 우리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건가를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합격을 해요.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고 요령을 피운다. 그런 경우는 합격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암기하는 사항도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받아서 적으시고 암기 사항과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반드시 강의하면서 틀린 것도 알려드려요.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알려주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법에는 뭐죠? 뭐뭐 할 수 있다. 사서함 계약을 그죠? 이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몇 통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서함 계약을 우체국장이 사서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란 말이야. 우리 법에는. 근데 사서함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죠. 이건 맞는 지문이잖아.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럼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되죠. 틀린 지문을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고 여기다가 이제 색연필로 칠해 놓으시면은 아마 막판에 갔을 때는 많은 뭐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광펜 같은 걸로 칠해 놓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가지고 칠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때가 다가오면은 빨리빨리 그것만 넘기면은 아마 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아마 피로감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리직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를 살펴봤습니다. 공부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서브노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서브노트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오답노트라고 하는 거죠. 이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답노트라고 했어요. 오답노트.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뭐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우리 그 연습장 같은 데다가 A4 용지 같은 거 여기다가 간단하게 해야 돼요. 문장이 길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사스함, 사스함, 별납, 별도로 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10통 이상, 후납 요금을 나중에 내겠다 이 말이야. 100통 이상,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서브 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책을, 그죠? 연습장에다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으라 이거죠.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책이 두꺼우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수험생들이 책이 두껍다 보니까 이걸 언제 끝내지 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자, 이렇게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우표 및 금융 상식안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